그건 절대 내가 만질 물건이 아니야! 만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침착하고 위험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고 있었죠. 선옥은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급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 바이올린, 제겐 낯설지 않네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기와지붕이 연이어 늘어선 골목길 사이로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고 오래된 돌담 너머로는 꽃향기가 번져 나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만호의 집이었습니다. 78세의 이만호는 이 동네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인물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만호는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고 지금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지로 통했습니다. 그의 저택은 마치 조선시대 양반가옥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듯 했는데 넓은 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품격 있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만호에게는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는데 모두 중년이 넘은 나이였어요. 장남 이정수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지만 늘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차남 이정호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며 1년에 몇 번 얼굴 비추는 것이 전부였고 막내딸 이정미는 결혼한 지 오래지만 친정에 자주 와서는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일이 많았죠.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장남 정수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안부 확인이 아니라 재산 이야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만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자식들이 진정으로 걱정해주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냉랭한 가족관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선옥이었어요. 60대 초반의 선옥은 이 집에서 청소와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였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식사 준비부터 빨래, 청소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죠. 선옥이 이 집에서 일한 지는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과묵한 성격이었던 선옥은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가끔 무언가를 응시할 때의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 묵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꾹 참고 견디고 있는 듯한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선옥을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어요. 인사를 나누는 것도 업무적인 수준이었고 그녀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만호조차도 선옥을 대할 때는 무심했어요. 월급을 제때 주고 일을 잘한다고 인정하는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선옥은 이상하게도 이 집의 곳곳을 살펴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만호의 서재에서 청소를 할 때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과 책장 사이사이에 놓인 물건들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선옥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오늘도 선옥은 이른 아침부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각 방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였어요.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가끔 선옥 쪽을 흘끗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선옥은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아침이었지만 둘 다 모르는 사이에 오늘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옥은 평소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호가 갑자기 창고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어요. 사랑채 뒤편에 있는 창고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선옥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기 창고 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둬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날 때 한번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해 주십시오. 만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왠지 모르게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낡은 물건 하나하나에는 그 집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창고 문을 열자마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공간이라 그런지 공기가 탁했어요. 선옥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차근차근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색이 바랜 사진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그러던 중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상자들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선옥은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는데 천을 걷어내는 순간 선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로 바이올린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오래되어서 혀는 끊어져 있었고 나무 표면은 곳곳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기에서는 묘한 품격이 느껴졌어요. 분명 한때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을 것 같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선옥이 바이올린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만호가 창고 입구에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평소 본 적 없을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그건 절대 내가 만질 물건이 아니야. 만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침착하고 위엄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고 있었죠. 선옥은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급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 바이올린, 제겐 낯설지 않네요. 만호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릴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바이올린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것을 본 기억이 나네요. 선옥은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악기인데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만호는 한 걸음 다가와서 바이올린을 빼앗으려 했지만 선옥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그것을 보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바이올린에 뭔가 새겨져 있네요. 바이올린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영원히 내 마음속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M, H라는 이니셜도 보였어요. 이것은 선옥이 중얼거리는 순간 만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장남 정수가 창고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뭘 그렇게 급하게. 정수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과 선옥이 들고 있는 바이올린을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우리 집에 바이올린이 있었나요? 정수가 물었지만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이올린을 뚫어져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선옥은 만호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오래된 물건에 대한 아쉬움이나 추억 때문이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도 이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까? 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만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옥은 이 바이올린이 자신의 인생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운명적인 발견은 이루어졌고 이제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만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가끔씩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창고에서 바이올린을 발견한 일이 그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선옥도 마찬가지로 그 바이올린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선옥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이면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쉬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문득 오늘 본 바이올린이 생각났어요. 창고에서 만호가 그토록 당황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 느꼈던 그 묘한 친숙함도 마음에 걸렸죠. 고민 끝에 선옥은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만호가 바이올린을 다시 상자에 넣어두지는 않았더군요. 아마도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그럴 겨를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어요. 달빛이 창고 안으로 은은하게 들어와 바이올린의 나무결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악기네요. 선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혀는 끊어져 있었지만 이 바이올린이 한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선옥은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공간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려놓았어요. 물론 끊어진 현 때문에 소리가 날 리는 없었지만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늘 이렇게 연주하셨지. 선옥은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전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곤 했어요. 비록 변변한 악기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손에서 나오는 선율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이올린의 한 줄만은 아직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선옥이 손가락으로 그 줄을 살짝 튕기자 미약하지만 분명한 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용기를 얻은 선옥은 더욱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줄 하나로는 완전한 곡을 연주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의 멜로디 일부분은 표현할 수 있었어요. 라라라, 라라라. 선옥은 작은 목소리로 멜로디에 맞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한옥의 고요한 공간이 따뜻한 선율로 가득 찼어요. 비록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옥이 놀라 돌아보니 만호가 복도에 서 있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호의 얼굴은 창고에서보다도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 곡은 만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곡을 알지? 선옥도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어릴 적에 제 어머니가 늘 불러주시던 노래입니다. 자장가 같은 곡이었는데 어머니는 이 곡을 바이올린으로도 연주해주곤 하셨어요. 만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왜 그러십니까? 선옥이 일어나며 물었어요. 이 곡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습니까?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40여 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선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곡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 어머니 외에 말입니다. 그 순간 만호의 몸이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선옥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찼습니다. 이 곡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고. 그분은 훌륭한 음악 선생님이었다고 하시면서요. 만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 선생님의 성이 이 씨였다고 하시더군요. 선옥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을 때 만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달빛만이 두 사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고 서 있었고 만호는 벽에 기댄 채 과거의 기억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선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전에 음악을 가르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0여 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호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둘 다 어젯밤 거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장남 정수가 아침 식탁에 앉으며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호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만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차남 정우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정우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정우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별일 없어? 그냥 아버지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정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옥은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만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용인이 주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선옥 씨,
어제 창고 정리는 잘 마쳤습니까? 정수가 갑자기 선옥에게 물었어요. 어제 창고에서 본 바이올린과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선옥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대충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만호를 힐끗 보더니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뭡니까? 정호도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선옥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막내딸 정미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시아버님 생신이라서 온 가족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정미의 남편과 두 아이들까지 들어오니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평소처럼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편찮으세요? 큰 손자가 만호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만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미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선옥을 보더니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가 우리 집 가정부예요. 3년째 일하고 계신데 참 성실하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정미의 시아버지가 갑자기 선옥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선옥입니다. 선옥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김선옥. 김선옥. 시아버지는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40년 전쯤에 전주 시내 음악학원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만호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선옥도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악학원이요?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때 저도 아이를 음악학원에 보냈었거든요. 그때 그 학원에 젊은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바이올린을 가르치셨어요. 성함이 김선옥이라고. 어머니예요. 선옥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제 어머니가 그때 그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시선이 선옥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만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혹시 시아버지가 계속 말하려는 순간 만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만합시다. 만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만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 그를 선옥이 불렀어요. 잠깐만요. 선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정미가 대신 물었어요. 선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40년 전 전주 시내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학원의 원장 선생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언젠가는 날 찾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정말 핀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호는 등을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가족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설마. 정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네, 맞습니다.
선옥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만호 선생님의 딸입니다. 선옥의 고백이 끝나자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정미의 시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선옥과 만호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정수와 정호, 정미는 충격에 휩싸인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정말입니까? 만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뭔가 꾸며낸 얘기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미의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당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죠?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선옥은 정미의 날선 말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정우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제 밤이었습니다. 선옥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바이올린을 보고 그 곡을 들려드렸을 때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때 만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아버지, 정수가 다급하게 만호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정말로 이 여자가. 사실이다. 만호의 대답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40년 전, 내가 음악학원을 운영할 때 선옥이 어머니와 만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의자에 힘없이 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요. 정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신 분이라고요. 선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알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정수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단순히 바이올린 하나와 곡 하나로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만호와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여성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원히 사랑해 선옥에게 만호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건 정수가 사진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호가 사진을 보는 순간 더욱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진을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습니다. 선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말되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우가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가 말리셨거든요. 그분이 이미 가정이 있으시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면 굳이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가 되니까 정말 뿌리 없는 인생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전주로 왔고
우연히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요? 정미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호 선생님이 제 아버지인지도 몰랐어요. 단지 이 동네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된 것뿐입니다. 정미의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 그 음악학원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소문이 있었거든요. 무슨 소문이요? 정수가 물었어요. 원장 선생님과 바이올린 선생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올린 선생님이 사라지셨어요. 그 후로 원장 선생님도 음악학원을 접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만호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과거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수가 만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로 이 여자가 아버지, 딸이다. 만호가 간신히 말했어요. 내 죄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그 순간 정미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정우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선옥은 그런 가족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 동안 저는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놀 때 저는 왜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는지 궁금해했어요. 만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래도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해. 만호가 신음하듯 말했어요. 이제 저는 여기 있습니다. 버려진 딸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선옥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당당했어요.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정수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고 정우는 아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여전히 선옥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이 집의 구석구석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이곳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만호는 그동안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평소 즐겨 읽던 신문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선옥이 방문을 두드리며 식사를 가져다 주면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그냥 두고 가시오라고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들의 결혼식이었는데 만호네 집도 초대를 받았어요. 평소 같았다면 만호가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방에만 계시면.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거라. 결국 가족들만 잔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준비를 하면서 정미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선옥 씨도 같이 가시죠. 어차피 정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웃분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잖아요. 선옥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가세요.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숨길 일도 아니고 당당하게 나서시는 게 맞습니다. 잔치 준비를 위해 선옥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평소 소박한 차림새와는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선옥의 모습에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야 분명히 보였어요. 잔치 장소에 도착하자 많은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이 이만호 가족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는 모두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옥 씨가 왜 손님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한 이웃이 물었어요. 정수가 대답하려던 순간 선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옥입니다. 이만호 선생님의 딸입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딸이라고요? 만호 씨에게 딸이 또 있었나요? 어떤 할머니가 물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선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40년 전 일이지만 이제야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워했고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선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잔치 주최자가 무대에서 공지했어요. 오늘 특별히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실 분이 계십니다. 김선옥 씨께서 축하 연주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선옥을 바라보았어요. 선옥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선옥이 당황하며 말하려는 순간 정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해보세요. 정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이것도 인연일 겁니다. 선옥은 망설였지만 결국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준비해둔 바이올린을 건네받았는데 그것은 며칠 전 창고에서 본 그 바이올린이었어요. 정수가 미리 수리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 곡은... 선옥이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곡입니다. 그리고 그 곡을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을 위한 곡이기도 해요. 선옥이 화를 현해대는 순간 잔치 장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선율은 아름다웠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이고 그리우면서도 따뜻했어요. 선옥의 연주에는 4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려진 딸의 슬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잔치 장소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선옥의 정체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만호의 딸이라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니 만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곡은...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머니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연주한 곡이다. 선옥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만호를 바라보았어요. 4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만호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다. 당신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선옥이 어머니를 버렸다. 만호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만호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탁자가 넘어지고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잔치 장소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정수와 정우가 달려왔고 선옥도 바이올린을 던지고 만호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선옥이 만호의 손을 잡으며 불렀어요. 만호는 간신히 눈을 뜨고 선옥을 바라보았어요. 선옥아, 내 딸...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사이에 선옥은 계속 만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만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몸조리를 잘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중환자실 밖 복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수와 정호, 정민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고 선옥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으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정미가 갑자기 선옥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미야, 그만해. 정수가 누나를 말렸지만 정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그만하라고 해요?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온 집안을 뒤흔들어 놓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셨겠어요?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선옥은 정미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정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호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옥이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디 가세요? 정수가 물었어요. 짐을 정리해서 떠나겠습니다. 이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한 분씩만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정수가 나섰지만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분께서 김선옥 씨를 찾으세요. 다른 분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히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우가 물었어요. 네, 분명히 김선옥 씨만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선옥은 망설였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만호가 자신을 찾는다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들어가 보세요. 정수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선옥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만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뚜렷했어요. 오셨습니까? 만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선옥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으니까요. 만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었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왜 사과하세요? 40년 동안 너를 버렸으니까. 만호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어요. 내 어머니도 너도 모두 버리고 내 아니만 생각했으니까.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고백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아름답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났지.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때 내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집안의 반대도 심했어. 그래서 겁을 먹고 도망쳤단다. 알고 있습니다. 선옥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어머니가 뭐라고 했니?
당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고, 당신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요. 만호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말을 했구나. 어머니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힘들 때마다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면서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 선옥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선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도 저도. 용서해다오. 만호가 선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용서해다오. 그때 갑자기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정미와 정미의 남편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 정미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정미야. 만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정미는 여전히 선옥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만해라. 만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선옥이는 내 딸이 맞다. 아니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사진 하나와 바이올린 하나로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때 선옥이 일어났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죠. 모든 사람이 선옥을 바라보았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선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미는 당황했어요. 그런 검사까지 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보자. 그래서 모든 의혹을 없애자. 아버지. 정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미야, 이제 그만해라. 선옥이는 정말 내 딸이다. 내가 40년 동안 외면했던 내 딸이야. 만호는 선옥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말하겠다. 너는 이만호의 딸이다. 내가 평생 찾고 싶었던 내 딸이야. 중환자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99.9%의 확률로 선옥이 만호의 친딸임을 증명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미도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만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지만 선옥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녀를 고용인으로 대하지 않고 진짜 딸로 대했습니다. 선옥아, 이제 그 작은 방에서 나와라. 어느 날 만호가 선옥에게 말했어요. 안채에 있는 방을 내 방으로 쓰거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선옥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지금 방도 충분히 편해요. 그래도 내 딸이 하인방에서 지낼 수는 없지 않겠니? 만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선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요. 천천히 적응해 나가고 싶어요. 만호는 딸의 신중한 성격을 이해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집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어요. 바로 재산 상속 문제였습니다. 선옥이 만호의 친딸로 확인되면서 법적으로 상속권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형,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우가 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아버지 뜻을 따라야겠지. 정수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정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니. 정미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정우가 누나를 타일렀어요. 선옥 씨도 아버지의 자식이야.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지. 선옥은 이런 대화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만호가 온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들 앉아라. 만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가족들은 긴장한 채 만호를 바라보았어요. 선옥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선옥이에게 말하겠다. 만호가 선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내 딸인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하지만 4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내가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선옥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만호가 계속 말했어요. 선호가 내게 이 집과 재산의 절반을 물려주겠다. 그 말에 정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앉아라. 만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 말이 끝나지 않았다. 정미는 마지못해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호가 선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말이다. 선옥이 고개를 들어 만호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이제 많이 늙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아.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버지, 정수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다. 만호가 선옥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내 곁에 있어 주겠니? 40년 동안 못한 아버지 노릇을 비록 짧더라도 해보게 해주겠니?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내가 내 딸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호는 일어나서 선옥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선옥아. 정말 미안하다. 선옥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아니다. 내가 나타난 것은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야. 40년 전에 저질렀던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 그때 정수가 일어나서 선옥에게 다가왔어요. 선옥 씨. 아니, 선옥아.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이제 진짜 남매야. 마지막까지 망설이던 정미도 마침내 일어났어요. 선옥아. 미안해. 그동안 너무 매정하게 굴었다. 선옥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그날 밤 만호는 선옥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한옥의 기와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옥아, 내 어머니 이야기를 더 해줄 수 있겠니?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선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너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내가 모르는 40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선옥은 천천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게 웃으려 노력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만호를 원망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까지.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분을 버린 내가 정말 바보였다.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선옥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40년의 세월을 건너뛴 부녀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만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선옥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고맙다, 선옥아였습니다. 장례식 날 선옥은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연주였습니다. 그 선율은 원망이 아닌 화해와 사랑의 노래였어요. 버려진 딸에서 이제는 당당한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선옥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옥마을의 대문이 천천히 닫히며 오래된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연을 무슨 일 하시면서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